안녕하세요. 요즘은 전화기와 여러분들을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이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사로서의 전화 예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화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특성과 전화를 했을 때의 특성을 비교해 보는 것이 확실하게 그 특성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몸짓으로 쓰는 것이 5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38%이고요. 단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7%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대화를 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음성을 통해서 얻는 것이 82%이고 단어를 통해서 얻는 것이 18%입니다. 이렇게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은 대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때는 언어보다는 비언어적인 것이 훨씬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과 함께 그 사람의 눈빛, 또 끄덕임, 또는 몸의 제스처, 이런 것들이 이 대화의 내용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전화 통화에서는 전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서 이런 비언어적인 것보다는 언어를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어떠한 것을 판단하기에는 언어만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면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화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화 응대 4원칙이 있는데요. 그 4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전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대로 교사로서의 전화 응대에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친절입니다. 두 번째는 정확, 세 번째는 신속, 네 번째는 정중함입니다. 자, 친절은 무엇일까요? 따뜻하고 밝은 인사말이죠. 보통 우리가 수화기를 들면 여보세요 라고 인사를 하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를 하실 때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겠죠. 자, 개개인의 고객에 대한 관심, 이것이 어떤 상업적인 것을 위해서는 개개인에 대한 고객이겠지만 우리의 친구, 우리의 부모, 또는 우리의 학부모, 또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전화를 할 때도 우리가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 전화기에서 보내지는 음성이 친절한지 친절하지 않은지를 아마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친절함에는 플러스 원 한마디를 더하는 거죠. 전화가 모두 끝났을 때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십니까? 하고 덧붙여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정확성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사로서의 정확한 지식이란 뭘까요? 부모님이 원하는 아이의 지금의 형태, 상황, 또는 선생님이 부모님께 전달하고 싶은 어떠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문적인 지식으로 발달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아이의 어떤 신체적인 발달에 관한 것일 수도 있겠죠. 자, 고객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바른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님이 어떠한 것을 선생님께 물어보았을 때 또는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학부모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그것을 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여쭤볼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 온 전화가 아니고 다른 반 선생님께 온 전화이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전해달라고 요구할 때 그것을 메모를 해서 정확한 사항을 전달할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때 정말 정확한 것이 필요하죠. 오늘 김정희라는 아이의 차량을 태우지 말고 어린이집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기다리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무슨 반, 누구 어머니가 몇 시에 전화가 왔고 어떤 내용으로 전달해 달라고 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속함입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신속해야겠죠. 그래서 벨 소리가 2번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조금 늦게 받을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제 전화 받았습니다. 또는 네 안녕하십니까 하고 만약에 학부모일 경우에는 지금 차량 운행 때문에 안내하고 늦게 전화를 받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늦어질 경우에 중간 보고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해야 될 사항이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언제까지 안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을 만약에 정해진 시간에 못할 경우에는 중간에 전화를 해서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 라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또는 원장님께 동료 교사에게 전달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신속성이 필요한 거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할까 하지 말까라고 고민할 때는 고민만 하고 있다가는 정말 중요한 시점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전화를 해서 일정을 조금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전달해 드릴 게 있다면 지금 전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정중해야겠죠. 어떤 고객이라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모님이라도 또 어떤 교사라고 하더라도 또 우리 원에 전화 오는 누구이라고 하더라도 예의를 잃지 않고 전화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잘못 걸려온 전화라 하더라도 정중히 전화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받은 전화는 받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중하게 예의 있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전화를 응대할 때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더 잘 알겠죠? 나쁜 사례 첫 번째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 거죠. 저쪽에서 송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잘 들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죄송합니다만 전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만약에 전화 상태가 이렇게 나쁘기 전에 그 전화하신 분이 누군지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만 전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일이세요? 입니다. 그것보다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세 번째는 지금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다른 분과 통화를 하고 있는 거죠. 나쁜 사례는 통화 중인데요 하고 그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좋은 사례는 지금 통화 중입니다만 연락처 주시면 전화 드리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쁜 사례 네 번째 볼까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럴 때도 정중한 표현이 있죠.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 뭐라고요? 잘 들리지 않았겠죠. 뭐라고요?
라고 하기보다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쁜 상황 또 볼까요? 왜 그러시는데요? 좀 따지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럴 때는 이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어떤 점이 불편하셨습니까? 라고 다시 한 번 더 예의 있게 여쭤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그 이전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죄송합니다만 또는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그 시간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그 시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하고 그 이전에는 안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화를 하는 상대라면 어떤 것이 더 예의 있게 들리시나요? 자, 우리도 전화를 할 때 어떠한 형태로 전화를 하고 또는 전화를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는 사실 얼굴이 없는 만남이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으로 모든 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감정들은 고스란히 전화기 선을 타고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예절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화상에서의 목소리가 바로 마음의 창이기 때문입니다. 자, 전화 응대의 기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말에 미소를 실어서 이야기합니다. 명확한 발음, 빠르지 않은 적당한 소리. 자, 이럴 때 밝은 중음이 좋다고 합니다. 목소리는 명랑하고 악센트를 살려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를 액센트를 넣지 않고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말에 미소를 실어라. 명확한 발음, 빠르지 않은 적당한 소리. 자, 이것보다는 반가운 마음으로 말에 미소를 실어라. 명확한 발음, 빠르지 않은 적당한 소리. 자, 이렇게 조금 소리에 강조를 하거나 또는 빠르기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다 보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전화를 해야겠죠. 받아야겠죠.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면서 또 상대방의 말을 방해하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 학부모에게 뭔가를 설명하고자 할 때 부모님이 뭔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중간에 끊어서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그건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어머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고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정확한 말, 간단 명료한 말, 그리고 정중한 말로 전화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일상생활에서의 전화 예절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의 전화 예절을 함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통화도 지금 얘기했던 예절을 지켜서 하는 것이 좋고요. 또는 진짜 전화 상담원이 전화를 받을 때 고객을 위해서 전화하는 그러한 예절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학부모에게 전화할 때 또는 학부모로부터의 전화를 받았을 때 응대해야 하는 예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지와 필기 도구를 항상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벨이 울리면 빨리 받는다고 했죠. 전화를 받으면
또는 전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반 교사 김정희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혹여 전화를 하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말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자, 전화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신분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화 받은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본인에게 온 전화일지라도 어떤 학부모가 온 건지 왜 전화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따지듯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겠죠. 그래서 경남반 땡땡 어머니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확인하고 메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을 때는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좋겠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전화 주세요. 저도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마무리는 언제나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준비하기입니다. 2회 이내에 전화를 받고 그러는 사이에서도 목소리를 가듬는다든지 이런 준비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 왼손으로 받습니다. 왜요? 한 손으로는 기록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메모하기 위해서. 만약에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전화를 받는 것이 맞고요. 자, 그리고 첫인사는 소속과 이름으로 인사하는 것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반 김정희입니다. 자, 문의 내용에 응대해야겠죠. 만약에 어머니가 오늘 우리 애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뭐라고 전화해야 될지 빨리 선생님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파악한 것인데 미처 전달을 못했다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만약에 내가 오늘 귀가할 때 그 상처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긴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다시 한 번 더 묻거나 또는 어머님과 전화를 끊고 그 차량에서 상처가 생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다시 부모님께 전화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 잘 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전화가 끝나면 내가 소화기를 먼저 놓기보다는 상대방이 소화기를 내려놓으면 그때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내려놓을 때도 덜커덕 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려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 동료들 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겠죠. 교실과 교실, 원무실과 교실, 그리고 조리실과 교실 등 곳곳에 인터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서로 전달해야 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전화가 왔거나 누가 방문을 했거나 이랬을 때 그때도 반드시 무슨 반 교사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본인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전화를 할 때, 받을 때, 그리고 인터폰을 받을 때, 할 때 모두에 해당합니다. 전화 한 통화가 첫인상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자신이 하는 전화 또는 받는 전화에서 어떤 목소리, 어떤 태도로 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전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사가 되었을 때는 전화만큼은 누구보다도 내가 예의 있게 또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통화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